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3번이나 인수합병을 당했을까요? 요게 저는 하만이 인수하게 된 배경에 되게 중요한, 누가 어떻게 바라보고 정리해주느냐, 여기가 가장 큰 포인트라고 봅니다. 이런 부분이 저는 소비자들이 기대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점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황 대표님, 인수 성격이나 인수 가격이 좋다고 말씀하셔가지고 저도 동의를 하고요. 선택 잘했으면 좋겠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잘한 거냐, 이거를 좀 말씀해 주시죠. 사운드 유나이티드를 인수한 걸 잘한 게 아니라 이제 브랜드의 어떤 확장성과 지속 가능성, 이 두 가지 면에서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일단 B&W, 바우얼스 앤 윌킨스라는 상징성이 있는 이 브랜드가 10년 동안 3번의 인수합병을 당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서 이 조직의 완성도가 탄탄해졌을까요? 와해됐을까요? 투자가 있다 그러면 자유로울 수 없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자유로울 수 없다 그러면 내 의도의 대로, 전문가나 창업가 정신대로 만들 수 없다는 뜻이기도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프리미엄 브랜드로 잘 버텨왔다는 거 인정.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3번이나 인수합병을 당했을까요? 바우얼스 윌킨스, B&W의 매출 구조도요, 컨슈머 제품들, 헤드폰, 이어폰, 블루투스 올인원 제품들, 이쪽이 거의 70-80% 가까이 돼요. 럭셔리 부분, 하이엔드 오디오 부분은 되게 작다는 거죠. 투자 대비 효율성이 있었는가 라고 본다면 그게 없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까지 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좋게 만들려다 보니 투자가 너무 많이 됐고, 그러다 보니 비싸졌고 안 팔렸고, 드는 마란츠도 메이드 인 재팬이다 보니 잘 만드는 건 알겠는데 잘 팔렸느냐를 면밀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하만에는 대표적으로 마크 레빈슨이라던가 JBL이라던가 AKG 이런 브랜드들이 있어요. 아캄을 비롯해서. 근데 여기에 데노는 마란츠, B&W 스피커들을 보면서 기존 제품들을 침해할 것이냐를 봐야 되는 건데, 침해할 것이라고 보지 않아요. 아시모 그룹의 오디오 사업부의 안을 들여다보면 적자는 계속 보고 있었지만 이거를 생산할 수 있는 생산시설과 브랜드 가치의 유지성은 본다 그러면 이 부분은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싸게 잘 인수했다고 생각하는 거라는 거죠. 브랜드뿐만 아니라 생산 시설을 같이 인수했다. 그렇죠. 하이엔드 명품들 그 나라 학고망에서 조그만 데서 생산하는 것들에서 벗어나기 시작하면 이 생산 부품 조달이 있잖아요. 이게 되질 않아요. 메이드 인 스위스 제품들 있잖아요. 스위스 브랜드들은 공기만 스쳐도 비싸진다는 얘기가 있어요. 왜 그러겠어요? 스위스는 작은 나라인데 주변에 유럽 국가들 있잖아요. 이거를 부품을 조달하려면 다 비싼 나라에서 조달하는 거야. 그리고 대량 생산이 아니잖아요. 소량 생산이다 보니까 또 태어나자마자 10만 불인 스위스 사람들이 그걸 만들잖아요. 그럼 거기다 붙이고 붙여서 비싸지는 거거든요. 물론 그 가게 안에는 본인들만의 노하우나 장인장신, 또 메이드 인 스위스다운 뭔가 와꾸라는 게 있겠죠. 프리미엄 브랜드들도 생산 공장이 대부분 중국에 있는 건 아닐까요? 되게 다행인 점은 이 B&W 스피커는 영국에서 생산을 하고 데노넨 마란츠는 일본에서 생산한다는 거, 이거 되게 주목할 만한 점이고, 요게 저는 하만이 인수하게 된 배경에 되게 중요한 전부 작용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B&W가 기술적으로 발전했느냐 보면 되게 지금 논란의 여지가 있어요. 40년 동안 똑같은 모델을 겉모습만 바꿔가면서 생산했던 핀잔을 듣는 것도 있거든요. 하지만 빌드 퀄리티만은 정말 손에 꼽을 만큼 잘 만들어요. 그 가격대 치고. 최전성기 때 만들었던 생산시설과 그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분야거든요. R&D 쪽은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데노넨 마란츠 생산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에서 만들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빌드 퀄리티라는 게 있어요. 하나 재밌는 걸 말씀드리자 그러면 사운드 유나이티드가 하나 잘한 게 있는데요. 클라세라는 거를 살렸던 거예요. 클라세 브랜드를 살려가지고 잘했다는 뜻은 아니고요. 제가 2017년도에 에바 오토메이션이 B&W 인수했을 때 클라세라는 게 있는지도 모르고 인수한 거거든요. 앰프에서는 필요 없었던 거야. 브랜드가 필요했던 거기 때문에. 근데 클라스를 그래서 거기에 그 브랜드를 그냥 드랍시켰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사운드 유나이티드가 그 브랜드를 살렸어요. 왜? 생산시설이 있으니까. 그런데 캐나다 제품이었잖아요. 그걸 D&M 공장에서 생산할 수 있도록 한 거였죠. 결과적으로 지금 클라스가 잘하진 못하고 있어요. 예전의 명성은 못 찾고 있죠. 하지만 훈련이 돼 있어. 데노넨 마란츠 공장에서 해외에 하이엔드 오디오를 생산 조립할 수 있는 훈련이 돼 있게끔 지금 해놓은 거죠. 아시아와 이 미주 쪽이 뭔가 생태계와 문화도 다르고, 그리고 대량 생산 시설에서 그 일본 사람들 얼마나 꼼꼼해요. 이 하이엔드 오디오 수동으로 막 나사 쪼이고 해야 되는 걸 해야 되는데 이게 어려웠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 하는데 거의 3년 걸렸다고 해요. 클라세가 생산은 거기서 해가지고 잘 만들어졌지만 이제 브랜드의 이제 밸류, 가치가
높지 않은 거는 생산 시설의 문제가 아니라 마케팅 문제라고 봐야 되겠죠. 그 부분은 별도로 바라봐야 되는 거지만 좋은 것은 하만이 인수하기 전에 데노넨 마란츠가 하이엔드 오디오를 생산해봤던 경험 이것까지 산다고 해서 생각하면 플러스 알파 요소가 되는 거죠. 거기에다가 저는 B&W 같이 해가지고 이 인수 배경에는 이런 부분이 좀 크게 작용했다고 봅니다. 기존 생산 시설을 이용해서 브랜드를 더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충분히 경험이 있다. 맞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까지 이제 바라보고 했기를 저는 이제 바라는 거죠. 왜 그러냐? 단기간 내에 이제 엄청난 브랜드가 늘었다고 하셨잖아요. 맞아요. 어떻게 보면 외부에서 봤을 때 와 잘했다고 박수만 칠 수 있는 분위기긴 하지만 지금 내부적으로는 정말 그 머리 싸매고 이거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는 지점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과연 어떻게 이제 분리하고 유지하고 합치느냐 이런 과정을 이제 융합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이 융합을 누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향후에 하만의 운명은 저는 확 변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그 사담하나 여담하나 예전에 비츠 헤드폰 있잖아요. 박태환 수영 선수가 매일 끼고 나와가지고 힙합 듣고 해가지고 그게 애플이 비츠를 인수하기 전이었거든요. 그런 이미지 때문에 국내 모 자동차 회사가 그걸 카오디오로 넣어줘서 좀 이렇게 좀 힙한 느낌으로 가려고 그래서 비츠를 넣었던 경우가 있어요. 카오디오에. 실제로요? 그럼요. 그래서 비츠 넣었다고 하고 막 네온 사인 안에 넣어주고 하면서 키면 막 이렇게 막 번쩍번쩍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비츠에다 의뢰를 한 거야. 근데 비츠는 그 당시만 해도 작은 회사였거든요. 자동차 회사에서 의뢰가 온 거지. 근데 우와 우리한테도 드디어 이런 기회가 왔어 하면서 오케이 해줄게 해서 이제 계약을 맺고 진행했죠. 자 이제부터는 그러면 본격적으로 자 이제 도면하고 여기 안에 들어가는 인증 다 해가지고 다 시험 성적표랑 갖다 줘 했더니 비츠는 되게 작은 회사잖아요. 그게 뭐니? 뭐 그냥 우리 이렇게 소리만 내주면 되는 거 아니야? 했는데 자동차라는 거는 종합 예술품이잖아요. 그리고 안전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거기에 들어가야 되는 시험 인증 규격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진짜. 그런 거를 한마디로 오거나이즈 해본 적이 없는 거야, 비츠는. 그래가지고 발표랑 보도자료는 다 냈는데 이 자동차 회사에서는 이쪽에서 못 해주겠다고 한 거지. 발등에 불 떨어져가지고 결국은 그게 이제 자회사에서 다 만들어가지고 나중에 브랜드만 붙였다. 이 오디오 회사들이 겉으로 보기는 명성하고 실제로 들어가가지고 얼마나 디테일하게 기술적인 서포트와 행정적인 서포트를 할 수 있느냐는 완전 다른 얘기예요. 세계 시장에 뭔가 출시한다는 거는 규격, 인증 이런 부분이요 생각보다 어마어마하게 크게 작용을 합니다. 이건 소비자들은 당연시되고 받아들이는 거지만 그 안에는 상당히 높은 수준의 관리 능력이 들어가 있다는 것이죠. 바로 이 부분 때문에라도 잘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들어보니까 기대도 되고 상당히 굉장히 잘한 것처럼 보이는데 그래도 뭐 단점이랄까 리스크 같은 게 있긴 있겠죠.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게 어떻게 보면 다 리스크라고 보면 됩니다. 좋은 브랜드 인수했어. 이 함정에 빠지면 안 됩니다. 다행인 거는 삼성 하마분들 만나게 되면 그 너무 프리미엄에 대한 함정에 매몰되지 않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저는 좋게 봐요. 무슨 얘기냐? 이거는 귀한 보석이야. 항상 깨끗하게 하고 잘 살려서 영원히 존속시켜야 돼. 이렇게 보지 않는다는 거죠. 저는 이게 지금 맞다고 봐요. 그럼 아무리 좋은 팔리지 않으면 지금 사장되고 없어지고 이렇게 합병되는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중요한 건 살아남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잘 그 브랜드의 정신을 살려가지고 확장시키느냐의 부분인데요. 지금 갖고 있는 하만의 생산시설이 스피커는 인도네시아, 그리고 일부 모델들은 중국, 그리고 일부 모델은 또 미국 이런 식으로 퍼져 있거든요. 그리고 창고도 막 전 세계. 왜냐면 하만이란 데가 수십 년에 걸쳐서 합병과 인수를 통해서 성장해온 곳이거든요. 그러니까요. 엄청난 거예요. 이쪽에 뭐 공장이 있고 이쪽에 창고가 있고 창고에서도 부품 하나 주문하면 이쪽 저쪽 다 통해가지고 들어와야 되고 이런 부분이 통합 컨트롤이 조금 안 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지금 이제 삼성이 개입하면서 그런 부분이 안정화되는 단계라고 보는 거고 이제 하만에 있는 이런 어떠한 여러 가지 퍼져 있는 것들을 지금 잘 이제 정제되는 과정에 있는 건데 여기다가 이제 마시모의 오디오 사업부, 사운드 유나이티드 브랜드들을 갖고 오게 됐잖아요. 그렇다면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다 비슷비슷한 놈끼리 이렇게 있으면 싸우잖아요. 서로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 모아놓으면 진짜 이게 잘 안 되잖아요, 팀워크가. 이 부분을 누가 어떻게 바라보고 정리해주느냐 여기가 가장 큰 포인트라고 봅니다. 이게 리스크이자 기회인 거죠. 이제 그런 통합 컨트롤을 잘 하면 각 브랜드들이 개성을 살리면서 잘 살아나갈 수 있을 것이고 그걸 못하면 다양한 브랜드들끼리 충돌이 일어나서 오히려 역효과라 그럴까? 뭐 시장에서 쇠퇴할 수도 있는 그런 또
뭐 경영들을 이제 워낙 세계화 시켜가지고 잘해왔던 업체들이다 보니까 그런 걱정까지는 않았는데 최악의 상황에서는 그럴 수 있는 게 이걸 쉽게 하기 위해서 기존 것들을 그대로 유지하는 거예요. 그러면 싸워요. 그러면 안 된다. 그렇다 보면 그러면 놔두고 각자 경영하게 돼? 그것도 더 안 된다고 봅니다. 통합 운영을 하는 게 맞아요. 그리고 없앨 수 있는 건 없애는 게 맞습니다. 뭐 더 얘기하면 네, 우리가 이제 선을 넘는 거니까 여기까지 얘기하겠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번 이 M&A를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 브랜드들의 영속성이 연장됐다고 보시는 게 좋죠. 하만에 있는 마크레비슨이라던가 JBL 또는 JBL 신세시스, 아캄이라던가 이런 브랜드들이 사실은 없어질 위기가 많았거든요. 예전에 전성기 정도는 아니지만 카오디오로도 들어가고 헤드폰, 이어폰으로도 나오고 또는 그 비싼 하이엔드 럭셔리라고 하잖아요. 하만 럭셔리 부분으로도 유지하면서 생명력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죠. 최전성기 때 와 신이 주신 소리야 라고 하는 것까지 못 미칠지 모르지만 그 정신에 입각해가지고 이거를 유지하려고 애쓰는 기업의 노력이 있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BMW가 아무리 좋은 브랜드라고 하지만 그게 10년 동안 3번의 인수합병을 당하면서 많이 망가져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이제 생명 유지 장치를 빨리 꼽고 저 나은 브랜드로 혁신적인 브랜드로 만드는 책임은 이제 이거를 누가 운영을 할 것인가의 주체에 있겠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BMW의 마크레비슨 앰프가 들어가서 AI가 동작하는 이런 저렴한 제품, 사운드바, 또 뭐 하이엔드 제품 이런 것들을 볼 시대도 우리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뭔가 상상하기 나름이지 않습니까? 저는 만일에 이 브랜드 상품 기획자가 된다 그러면 너무 신날 것 같아요. 물론 위에서 이걸 잘 만들어준 이 울타리 안에서 상품 기획자는 이제는 이 조율을 하면 되잖아요. 이런 기회가 없었다 그러면 우리는 삼성, LG 또는 구글, 애플에서 만들어내는 그냥 모바일에 익숙한 그저 그런 수준의 제품들을 매해 끌려다니면서 보게 될 거예요. 그네들이 되면 별다른 초이스가 없어. 무슨 얘기인지 아시잖아요. 좋지만 다양성이 별로 없는 거죠. 하지만 하만이 인수한 이런 프리미엄 브랜드들은 나름대로의 개성들이 있잖아요. 이 개성이 합쳐져서 잘못될 수도 있지만 그 중에서는 분명한 거는 소비자들이 원하는 또는 소비자들의 기대 이상의 제품들도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다. 이런 부분이 저는 소비자들이 기대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점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황 대표님 오늘 또 여러 재밌고 유익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오랜만에 우리 업계 얘기를 좀 하게 됐는데 너무 깊이 얘기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좀 도움이 되셨다 그러면 다행이고, 근데 우리같이 약간 고인물들이 너무 그 진실에 다가가기 위해서 활동을 안 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연락 주셨을 때 그래 좀 생각했던 거 얘기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생각해가지고 나온 것이니까 너그러이 이제 불편한 게 있었더라도 너그러이 좀 이해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또 재미난 얘기 또 있을 때 또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네, 좀 저희 또 AV 쪽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AV 쪽 언제든지 좀 불러주시고 또 이번에 짧게 광고 하나 하자 그러면 마크레비슨 600 시리즈와 그 JBL 서밋 그 K2 에베레스트 라인들이 15년 만에 풀체인지가 돼서 서밋 시리즈로 나왔습니다. 아주 멋있게 잘 나왔으니까 하반기 런칭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부분 제가 2배로 돌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그 삼성이 작년에 룬 인수를 발표했는데 룬 인수도 이제 그런 일환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아, 네. 그 룬은 사실은 되게 생각보다 발표하는 것보다 훨씬 전서부터 인수 얘기가 있었거든요. 조심스러웠죠. 왜냐면 삼성 입장 또는 하만 입장에서는 룬은 너무나 작은 업체였거든요. 룬이라는 거는 하이엔드 오디오에서 그 원음을 재생할 수 있는 네트워크 플랫폼이잖아요. 그래서 제품들이 이제 이 안에 입점해가지고 룬이라는 플랫폼을 통해가지고 음악을 듣는 곳이기 때문에 이거를 딱 봤을 때는 너무 작은 브랜드였다는 거죠. 삼성 하만 입장에서는. 근데 그 당시에 거의 동시다발적으로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삼성 내 삼성 제품들 이제 뭐 냉장고, 세탁기, TV 다 컨트롤하는 스마트 싱스라고 있죠. 스마트 싱스. 그 앱이 사실 괜찮거든요. 거기 이제 되게 우수한 개발자들이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들이 들어와서 스마트 싱스라는 걸 개발하고 있고 통합하는 데 지금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안 쓰신 분들 많은데 저는 스마트 싱스 쓰면요 신세계예요. 근데 거기에 원래는 하만 제품들을 집어넣는 어떠한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도 인터뷰를 많이 했었고 그게 들어가는 걸 저도 바랬죠. 왜냐면 스마트 싱스 앱 안에 하만 제품이 딱딱딱 들어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손도 안 대면서 이렇게 같이 연동도 되고 TV 킬 때 딱 같이 켜지기도 할 수 있겠고 했는데 그게 쉽지가 않았었던 거야. 왜냐하면 생태계가 다르잖아요. 삼성의 생태계와 메이드 인 삼성과 메이드 인 하만이 달랐던 거야. 출발점이 다르고 생태계가 달랐던 역사도 또 오래됐잖아요, 다. 그러니까 이게 소프트웨어적으로 합치는 게 더 힘들거든요. 하드웨어는 쉬워요, 오히려. 근데 이제 스마트닉스로 하던 거에 뭔가 한계 봉착을 하게 된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하다가 이제 룬이라는 게 튀어나온 거죠. 물론 룬은 네트워크 플레이 기반의 앱이에요. 하지만 룬 엔지니어들 아시잖아요. 걔네들이 이제 하드웨어 메리디안도 만들어 봤고 그러면서 하드웨어를 소프트웨어화 시키는 어떤 장점이 있거든요. 거기 엔지니어들이 작지만. 그러니까 그걸 보고 저는 인수를 한 것이지 시중에 한가에 떠도는 무슨 룬을 해가지고 이걸 싸게 팔고 어디에 막 넣어가지고 막 대중화시키겠다. 물론 머지않은 미래에는 지금보다는 조금 더 대중화가 될 수 있겠지만 여기에 방점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만과 삼성의 제품을 소프트웨어적으로 뭔가 통합할 수 있는 부분에 더 역점을 뒀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런 좋은 하드웨어 안에서 원음을 좀 더 편리하게 들을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지금 과정이 있습니다.